가장 최근에 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그 검찰 수사 받으러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 두고 했던 얘기가 굉장히 그 그렇죠.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실제 이 포토라인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자들한테 관심이 없냐라고 물어봤던 내용은 오히려 뭐랄까 언론에서 언론 전체가 다 칭송한 건 아니지만 유튜브 플랫폼 안에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비록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짚고 싶었던 이 핵심도 역시 너무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의심은 한번 좀 해보라 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읽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비윤 반윤 할 것 없이 보수층에 있는 모든 인사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재명을 때리는 그림. 이걸 보고 나서 뭔가 좀 갸우뚱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은.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은 검찰의 랩독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냥 그걸 번역하면 그냥 애완견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다 전부 다 이준석까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 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든 양문석 의원이든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서 얘기를 하면서 언론도 거기에 뭐 동조해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언론관 매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각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야당 그 언론에게 어떤 표현의 언론의 자유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기 때문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정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언론이 그런 어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시민이 언론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건 무제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언론도 권력이니까 일종의 따지고 보면. 그럼요. 근데 그 그러니까 야당 당대표니까 권력은 있겠죠 나름대로. 하지만 이 야당 당대표는 시민이 문제 제기하는 걸 가지고 대언론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언론에게 있습니까? 언론이 자기들이 뭔데 언론관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공론회장에서 판단될 문제인 거예요. 언론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완견 발언 하나 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가 권력했다라고 증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왜 재판부가 유무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가에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와 안부수 두 사람인데 김성태도 진술을 번복했고 안부수도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번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부수 딸에게 뭐 쌍방울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라고 본인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쌍방울 관계자가 또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국정원 보고서, 나노스 리포터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재판부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1심 재판 이후에 소위 기소당한 이재명 당대표가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반론권도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언론관이 문제가 있대. 제가 볼 땐 이게 뭐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주 일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익명 관계자 인터뷰가 잠깐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치와 헌법 그다음에 사법의 인권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그것이 누구이건 검찰이 작정만 하면 이렇게 유죄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은 좀 위험합니다만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었던 신학림 김만배 그 인터뷰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이죠. 이쪽엔 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청구를 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절대 인용하지 마. 인용을 하는 순간 니네들도 똑같은 위치에 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친윤 비윤 뭐 보수층 정치권 인사들이 뭐 언론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고 또 이재명을 비판해서 나쁠 거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뭐 지금 시기적으로 또 대상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들까지 함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온데간데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들이 총선 때 민의를 몰아줬던 이슈는 사라지고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언론으로 하여금 최대한 많이 도마 위에 올라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떤 해법으로 이 상황에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이게 워낙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사법 리스크라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3, 4년째 듣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뭐 저는 여기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 전공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공법이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정에서 소위 본인의 무죄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이건 뭐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증교사 문제랑 그다음에 선거법 문제랑 그다음에 대장동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대장동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로 제가 볼 때 의미 없다고 봐요. 뭐 워낙 증인들이 너무 방대가지고 언제 불러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판결 네.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위증교사 문제가 올해 내 1심 판결이 날 거고 선거법도 올해 내에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소가 된 사안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뭐 그건 제외하더라도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야 소위 대단히 힘들겠죠. 한 사람에게 4개의 건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데 방법은 사법적 문제를 걸어놓은 부분으로 사법적 문제를 무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전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길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쪽도 이렇게 프레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문제나 김건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수세에 몰리고 선거에서 패배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소위 거부권과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신설,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냥 거의 물량으로 막 쏟아 부어서 프레임을 짜고 사태를 혼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소위 자기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또다시 방탄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핵심적인 특검의 핵심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자기들도 방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을 방탄하고 있다. 쌍방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고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연대와 소위 검찰연대,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연대가 되겠죠.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소위 국민 여론이 소위 특검연대를 통해서 국정농단 또는 직권남용들을 행사하면서 무고한 장병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행태가 위법한가 아닌가를 판결에 내므로써 대통령실의 반인권적인 상황들을 드러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라고 규정하게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공적인 권한들을 남용하고 있는 대통령 부인 또는 과거의 유죄인 사항들을 소위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국정농단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명품백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들을 확보해낼 수 있는 소위 특검연대를 과감하게 짜야 된다. 저는 그밖에 없다. 민심과 여론밖에 없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